추천직 총림 임회의원 대신 교구 종회에서 임회의원을 선출하고 총림 주지 추천도 임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총림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총림 방장 스님의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원종법 특위는 총림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영산회상도가 보물 지정 30여 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해인사는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영산회상도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누구나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국보 영산회상도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창립 70주년인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선명상 대중화를 비롯해 11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 종단 역점 사업에 힘을 집중합니다.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도 꾸렸는데요.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추천직 총림 임회의원 대신 교구 종회에서 임회의원을 선출하고 총림 주지 추천도 임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총림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총림 방장 스님의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총림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종원종법 특위 회의 결과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림의 추천직 임회위원을 선출직으로 임회의 관장 사항을 심의해서 의결로 변경하는 종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원종법 특위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림의 여법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임회를 둡니다. 현행 총리법에선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으로 임회를 구성하는데 추천직 위원을 선출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또 현행 주지가 추천한 국장급 이상의 교육직 종무원 3인은 삭제합니다. 대신 선출직 임회위원은 교구 종회에서 선출한 법계 종덕 이상의 재적성 13인으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직전 종회의원이나 현 종회의원은 그것을 총림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방장이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방장이 찬성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13인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임회의 관장 사항을 심의해서 의결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총림의 주지 추천을 비롯해서 예결산과 회칙 재개정, 중요한 불사 또는 사업계획 재산 처분 등을 임회에서 심의가 아닌 의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심의는 좀 낮은 상태를 심의라고 하고 좀 높은 상태를 의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심의가 높은 상태가 심의로 돼 있고 낮은 상태 의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좀 모순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하지만 각 총림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총림법 개정안은 총림 스님들과 먼저 논의한 다음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논의돼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른 총림 스님들이 또 비상하게 자기 총림만의 고유에 무슨 좀 있습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총림 스님들하고 좀 논의를 먼저 했으면. 이날 회의에서 중앙종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종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사항을 종법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록 제출을 요구하기 어려운 시급한 경우 중앙종회 의장을 경유해 중앙종무기관 및 종단 산하기관에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영산회상도가 보물 지정 30여 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해인사는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영산회상도의 가치를 되새겼는데요. 누구나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국보 영산회상도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폭의 비단을 이어 그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설법을 듣기 위해 모인 사부대중을 묘사한 영산회상도.
부처님과 보살의 얼굴, 신체를 가는 금선으로 세밀하게 표현한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최근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보로 승격된 해인사 영산해상도입니다. 해인사는 어제 성보박물관에서 영산해상도 국보 승격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많은 화공들이 작품을 남기셨고 성물을 남기셨지만 이건 또 이제 화성 스님이 그리십니다. 저희들한테는 더 뜻이 있고요. 영산해상도는 1729년에 조성된 불화로 하단의 화기에서 제작 연대와 참여한 화승들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색채는 붉은색이 주조를 이루면서 녹색과 황색이 어우러졌는데 대부분 옅게 채색돼 유려한 필선이 돋보입니다. 특히 제작 책임자였던 의겸은 호선이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기록돼 그의 특별한 기량을 짐작하게 합니다. 1729년에 의겸 스님이 그린 영산해상도는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까지 해인사가 그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불교 미술을 잘 간직했다는 걸 보여주는 국보종찰 해인사에 소장된 영산해상도는 현존하는 영산해상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우수한 미술 작품을 넘어 깊은 역사적, 종교적 의미를 품고 있으며 이번 국보 지정은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산해상도는 해인사 성보박물관 특별관에 전시돼 누구나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올해 창립 70주년인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선명상 대중화를 비롯해 열암곡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 종단 역점 사업에 힘을 집중합니다.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도 꾸렸는데요.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어제 제28대 1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중앙신도회는 상반기에 기념식을, 하반기에 대중행사를 열어 기념 사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5월 12일 종단 교역직 스님과 타종단, 이웃종교 지도자, 정각회 국회의원 등 700여 명을 초청해 신라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그간의 활동 보고와 이전 선포를 통해 불자들의 역할을 새롭게 도모하고 한국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가을에는 종로 일원에서 행복바람이 K불교 페스티벌을 열고 전국 불자 108배 마음정진, 선명상 실천, 금강경 독송 정진 등의 결집대회와 다양한 문화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은 상반기 기념식과 하반기 대중행사 2회로 진행한다. 최종 기념식 일정과 장소는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호텔로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계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이 선명상 대중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신도회는 전국 사찰과 대중의 가교 역할을 맡아 권역별, 교구본사별 신도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선명상 콘텐츠 보급에 나섭니다. 또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수행바람이 실무자 연수를 열고 선명상 실천과 신도단체별 선명상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건립위원단장으로 위촉된 정원조 회장은 마애불 입부를 위한 행정 절차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연구와 그 생각과 거듭하고 또 많은 분들의 지금 조언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제가 추진단장이고 당연직으로 또 원장 스님께서는 위원회 최고직을 맡고 있어서 같이 해서 아마 경주 열암곡을 올해는 어느 정도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을 꼭 할 수 있도록. 중앙신도회는 이 밖에 TF팀을 꾸려 흩어진 청년 불자들을 조직화하는 등 청년 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대학생과 군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청년 불자 현황을 파악해 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취지입니다. 젊은 포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젊은 포교에 대한 그런 또 특별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회칙도 개정했습니다. 회장 임기 시작점을 회계 연도와 맞추기 위해 1월 1일로 변경하고 선임직 부회장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재정 마련과 활발한 조직 활동을 꾀했습니다. 이에 따라 KCGI 강성부 대표이사 등을 선임직 부회장으로 추가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동국대 의료원 제21대 의료원장에 이혜원 전 동국대 일산병원장이 선임됐습니다. 동국대 이사회는 어제 제359회 이사회를 열고 이혜원 교수를 제21대 의료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동국대 의료원 기획처장과 제10대 일산병원장을 역임한 이 교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2년간 의료원장 임기를 시작합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임기 만료를 앞둔 최성래 의료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동국대 이사이자 중견기업 심팩 최진식 회장이 기금 2억 원을 희사해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훈련병이 떨어뜨린 수류탄을 품에 안고 산화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출신 고 김범수 대위인데요. 그의 숭고한 희생으로 250여 명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동국대가 김범수 대위 정신을 함양하고 그를 추모하는 김범수 대위 장학을 개설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2004년 훈련병이 떨어뜨린 수류탄을 온몸으로 받아 250여 장병의 생명을 지켜낸 고 김범수 대위.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98학번 출신으로 사고 당시 전역을 4개월 앞둔 그의 나이는 고작 25세였습니다. 고 김범수 대위 21주기를 맞아 동국대가 지난 17일 제1회 고 김범수 대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김범수 대위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자 자랑스러운 한국의 군인입니다. 나보다는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잘 이어서 김범수 대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평생 동안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지난해 고 김범수 대위 20주기를 맞아 학교 발전과 학군단 인재 양성을 위한 기금 1억 원을 쾌척한 김 대위의 부모님, 동국대 ROTC 소속 학생 2명과 일반 학생 3명에게 각각 2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김 대위의 아버지 김영갑 씨는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을 개설해준 동국대에 감사를 표하고 장학생 모두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했습니다. 고 김범수의 살신성인의 희생 정신을 함양하고 또한 동국대에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는 그런 데에 위력 하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학부 4학년이자 ROTC 소속 방단우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동국인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장학생들은 김범수 대위 선배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타인을 위한 마음과 깊은 배려심을 토대로 선배님의 정신이 동국대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달식에 이어 교내 만회광장에 설치된 김범수 대위 흉상 앞에 모인 사부대중은 흰 꽃과 묵념으로 김 대위를 추모했습니다. 장학생들은 고 김범수 대위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속에 품고 자리 이탈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들의 유람,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가 81기 졸업 인관 축하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과 현역 군승, 전현직 군불자들이 참석해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는 60여 불자생도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진각종 포교부장 원영정사는 적극적인 신행 활동을 펼친 생도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국군 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우경석 준장은 신심이 돈독한 사관생도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며 5분 명상으로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생활화하길 당부했습니다. 부산 지역 종교계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마약 퇴치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이사장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을 비롯한 국제종교연합 임원들은
마약 없는 청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종교계가 앞장서자고 결의했습니다. 정여 스님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마약 없는 맑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계가 발벗고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국제종교연합은 마약 퇴치 운동을 비롯해 캄보디아 자전거 300대 지원, 인도 아삼 지역 청소년 후원 등 국내외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의 기본 재료지만 장을 직접 담그는 과정이 급격하게 줄어들며 시중에서는 장독을 찾아보기도 어려운데요. 음식 문화와 전승돼야 할 기술 모두가 사라져가는 요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장독을 분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인데요. 지역 주민과 함께 장 담그는 날 현장, 김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독을 깨끗하게 닦은 후 메주를 쌓고 소금물을 부어 각종 재료를 넣습니다. 마무리로 장독에 금줄과 명패를 걸어 장맛이 잘 들길 기원합니다. 장을 담그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고르는 방법부터 장을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지난 18일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장독 분양을 신청한 50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가 전통장을 담그느라 분주합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장 문화를 계승하고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이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종로엔 장금이 행사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전문 교육을 받은 장금이들이 전통의 가치를 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또한 도심 속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정월장을 담가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문원 종로구청장과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 정재호 종로구의회 부의장도 참석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종로엔 장금이 사업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이 우리가 장 담그는 메주가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건강도 같이 지키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여기서 재미나게 소일 하시면서 같이 행복하시고. 집에서 만든 장이 익숙한 세대와 시제품을 당연하게 느끼는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 손자들과 함께 온 할머니 할아버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된 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길 기대합니다. 자기네들이 담근 게 어떻게 변화되고 숙성됐나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이제 완전히 숙성된 걸 이제 거두는 걸 보면서 애들도 발효라든가 기다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겠죠. 이날 담근 전통장은 오는 4월 16일 된장과 간장으로 가르고 12월경 완성된 전통장을 나누며 새로운 장독 분양 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장담그기는 어려운 이웃과 전통장을 나누는 사업에서 종로를 대표하는 브랜드 종로엔 장금이로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